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로 드러난 조성은 씨는 서울 도심의 한 호텔 식당을 찾은 사진을 지난달 11일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늘 특별한 시간,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TV조선 취재 결과 당시 조 씨가 식사를 함께한 인사는 박지원 국정원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조 씨로부터 텔레그램 대화 캡처를 제보받았다고 밝힌 날짜인 지난 7월 21일과 첫 보도가 나온 9월 2일 사이의 시점입니다. 박 원장은 자주 만나는 사이이고 그 이후에도 만났다면서 전화도 자주 하고 똑똑한 친구로 생각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된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2016년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며 당시 지도부였던 박지원 원장과 연을 맺었고 이후 박 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비대위원을 지냈습니다. 이후 조 씨는 박 원장과 함께 민주평화당에 합류했다가 지난해 총선 직전 영입 때 미래통합당 창당에 참여했습니다. 언론 매체도 추가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관련 증거 자료들을 폭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같이 고단다고 그랬죠. 근데 후속 보도가 자기들은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취재를 하게 됐고 이런 의심이 됐게 됐고 처음에 손준성이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검사더라. 그래서 문제를 삼았다. 이런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뉴스버스의 취재 방식에 대해서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9월 1일자의 김우 의원의 녹취를 보면 윤 총장과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아예 고발 사주라고 뽑은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너무 과하지 않느냐. 기사가 소설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좀 정치 공작을 하려면 좀 잘 준비해서 제대로 좀 하고 국민들이 다 아는 그런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인터넷 매체나 또 어디 재소자 들먹이지 말고 좀 국민들 누가 봐도 좀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할래도 좀 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매체가 한번 보도하면은 정당의 전현직 대표와 의원,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떠들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너무 언론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도 지나치게 일반 기자들과 태도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진동 기자가 예전에도 좀 약간 이런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있는 기자죠. 최순실 사건, 특히 그 의상실의 녹화본을 우리가 전 국민이 거의 다 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옷을 만들고 이런 장면들을 다 녹화된 본을 받았었는데요. 2014년 11월 3일 정오쯤 흰 셔츠를 입은 남성이 전화기를 최순실 씨에게 건네고 자리를 피해줍니다. 20초 정도 통화를 한 최 씨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전화기를 돌려줍니다. 남자는 공손히 받아듭니다. 음료수 박스를 열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거나 최 씨의 발언에 따라 분주히 움직입니다. 이 남성은 이영선 행정관으로 과거 청와대 이부속실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유도 선수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최근접 경호를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같은 달 24일 오전 11시쯤 이번엔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뭔가 지시를 하는 듯한 최순실 씨에게 서류를 보여주거나 메모를 하고 옷들을 직접 펼쳐 보이기도 합니다. 누가 지시를 하고 누가 이를 따르는지 영상에서 충분히 파악될 만큼 이 여성은 깍듯합니다. 문제의 여성은 헬스 트레이너 출신으로 최연소 청와대 3급 행정관이 된 윤전추 씨입니다. 최순실 씨의 추천으로 청와대 행정관이 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대중들한테 영상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 총선 당시 3가지의 공작을 제보받았다면서
검찰에서 준비한 2개 중 하나가 이번 의혹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총선 직전 검찰과 감사원에서 정치 공작이 있을 거란 제보를 받았다며 그 가운데 하나로 고발 사주 의혹을 지목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당대표를 하고 있을 때 3가지 정도의 공작을 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었어요. 이건 선거 개입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 체제를 마중 교란시키는 아주 국기문란 행위라고 봐야죠. 이 전 대표의 주장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우리 정치의 원로시잖아요. 특히 진보 정치에 있어서는 지금 살아있는 전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꼭 이런 것을 몸소하셔야 하는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뭐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모두 정치적으로 중립기관인데 여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저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하고요. 더더욱이나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수사를 하던 것도 이제 총선이니까 정치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 2020년 1월 말로 해서 수사조차도 중단했던 상황이었는데 무슨 검찰이 시나리오를 쓴다는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은 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감사원 쪽에서 하나 준비하고 있었고 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3가지 정도의 공작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놓고 지금 감사원, 검찰 2개 이렇게 특정을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상황하고 지금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당시 상황은 그걸 여쭤보려고 오셨는데 정치검찰이 선거에 개입한 거거든요. 감사원 쪽에서도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감사원, 검찰에서도 2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했는데 검찰 2개. 이번에 보니까 그 2개가 하나는 이거였고 하나는 유시민 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한테 준 제보가 상당히 정확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런 3가지 정도의 공작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행이 되면 그냥 두지 않겠다. 사전에 경고한다. 이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이 있었어요. 뭐 톤톤만한 증거라도 좀 내놓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태탕의 페레가모에 걸핏하면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를 하는 그 방송에 출연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는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말씀이냐. 좀 더 어떤 정치권의 원로라면 원로답게 그 근거 있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치 원로께서 이런 제보만 갖고 이런 식으로 기정사실화 한다면은 만약에 반대로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민주당의 제보를 받았다고 떠들면은 분명히 마타도다, 흑색선전이다, 증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얘기할 거면서 또 이런 식으로 역으로 공격한다라는 거는 너무 아전인수적인 거죠. 저희가 여기서 예를 들어 이해찬 대표가 무슨 뭘 꾸미는 제보를 받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얼마나 큰 그분에 대한 모욕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정말 좀 아니지 않나 싶네요. 정치는 공자가 아니다. 공자가 아니다. 성인 공자가 아니다. 성인 공자까지 바라지도 않는데요. 그냥 일반인의 기준에 상식만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실체를 규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이것이 왜 지금 이것이 등장했는가? 결국 언론중재법이 사실상 한 달 정도 미뤄졌습니다만은 좀 사실상 이제 처리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언자완박이라고 그러죠. 언론 자유 완전 박탈. 이것이 실패하면서 다시 검수완박으로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지지층에게 개혁이라고 하는 어이센다를 던져줘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 두 번째는 결국 야권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웅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실체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검찰이 제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조사해보면 나오지 않겠느냐.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쏙 빠졌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뭐 김웅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 양측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실체는 규명이 되어야 할 텐데 제 느낌은 이것이 과연 대선 때까지 실체가 나오겠는가? 아마 나오지 않으면서 계속 사건만 끌고 갈 가능성도 저는 없지 근데 않아 있다.